코로나 감염으로 인해 확진이 된다 하더라도 네. 누구도 비난받을 수 없다. 누구도 비난해서는 안 된다. 사실 그것은 개인의 뭐 위생 수칙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사회적인 그런 감염의 결과였다. 이런 거를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, 아까 말씀하시면서 제가 조금 보충해서 선생님께 여쭈고 싶은 것은, 이제 코로나 확진됐을 때 심리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이제 표현하셨는데, 이제 가족이나 주변에 상담하시는 분들이나 또 이런 분들은 코로나 확진자를 또 경험해 보시지 않은 분들은 네. 코로나 확진자에게 심리적으로 마음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지?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코로나 확진자의 심리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조금 설명을 이렇게 해주시면 네.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. 네. 네. 일단은 제가 오늘 들은 얘기를 중심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이제 충격이죠, 충격. 네. 이제 양성이다. 그렇죠. 그리고 양성이다 할 때 그 충격. 네. 그리고 이제 대부분은 살면서 그렇게 큰 병을 앓으셨던 분들이 아니신 경우가 많거든요. 많고, 네.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몇 달 동안 또 몇 주 동안 뭔가 길게 입원을 한다든지 내가 몸이 되게 아프다든지 보통 그런 경험을 하셨던 분들이 아니세요. 근데 이제 처음 내가 정체를 모르는, 뭐 이게 무슨 치사율이 낮다고는 하지만 내일이 되면 그건 100%가 되는 거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죽을 수도 있는 병에 걸렸다는, 그리고 우리가 이제 과거에도 이 감염병을 역병이라고 부르면서 얼마나 이게 터부시합니까? 그게 이제 다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. 우리가 감염병에 걸렸을 때 얼마나 이 사회적으로 내가 필요한 지원을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배타당할 수 있다는 것, 그것들을, 그런 의식들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두려움이 이제 있는 거죠. 그리고 이제 이 감염병이라는 것이 또 굉장히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제약을 받게 됩니다. 제약, 그렇죠. 이동을 마음대로 할 수가 없고, 그렇죠. 내가 이제 감금되는 거잖아요. 그렇죠, 어떤 면에서. 그렇죠. 사람을 만날 수도 없고, 네. 아파서 이제 뭐 꼭 코로나가 아니어도 뭐 지병이 있으실 수가 있잖아요. 혈압도 있고 피부에 질환도 있고, 나는 빨리 거기에 가야 되는데 못 가게 하는 거예요. 그렇죠. 한 2주 동안은 또 본인들도 굉장히 마음에 걸려 하시네요. 완치 판정을 받았다고 해도 뭐 약간 개인에 따라서 그건 좀 다르신 것 같은데, 공통적으로 다들 한 달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. 나 한 달간은 안 만날래요. 안 만나고 있어요. 사회적 고립. 스스로가 그걸 선택하세요. 왜냐면은 아. 안심치 않고 네. 비난받고 싶지 않으니까.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타의적으로도 자의적으로도 여러 내가 행사하고 싶은 권리들이 되게 제약되는 데 따른 굉장히 그런 답답한 거, 억울함, 그런 것들이 이제 있습니다. 그리고 자신감이 굉장히 떨어져 하세요. 그렇다면 이거는 내가 뭐 조심하고 조심하지 않고 이런 거와 상관없이 걸린 것이고, 그리고 그로 인해서 나의 신체적인 기능이 굉장히 떨어졌고, 이게 잘 회복하신 분들도 이게 뭐 코로나의 영향인지 아니면 이게 너무 큰 충격과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인지 아무튼 알 수는 없지만. 네, 탈모라던가 어떤 탈모. 근력 저하, 이게 또 저희가 몸살 감기도 심하게 앓고 나면 네, 굉장히 네. 기력 딸리고 입맛도 없고 식사도 예전에 같이 못하고 잠도 잘 못 자고 이렇게 잔잔하게 이게 남지 않습니까? 한동안 지속되지 않습니까? 이제 그런 것들이 더 강하게 조금 더 길게 오는 거죠. 뭐 운동을 못하니까 근력 저하도 더 있긴 있을 것 같아요. 그렇죠. 갇혀 있으니까. 그렇죠. 네. 그것도 상실인 것 같아요. 네. 그러니까 나의 신체적인 기능이 상실되는 경험을 하시는 거죠. 그러니까 이제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자신이 없어지시는 거예요. 그리고 내가 스스로 이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을까? 이런 것에 대한 아주 좀 비관적인 생각, 그리고 이거 또 걸리면 나 못 견딜 것 같은데 이런 불안들. 그러니까 이제 끊임없이 이제 불안하고 우울하다 보니까 되게 비관적인 생각을 하시고, 비관적인 생각을 하다 보니까 더 자신감이 없어지고, 그런 악순환에 되게 사로잡혀 계시는 경우가 이제 가장 사실은 심리적으로 고통받으시는 분들을 보면 그런 것에 이제 사로잡혀 계시는데, 어떤 실마리가 있으면 그걸 끊으시는 것 같아요. 제가 느끼기에 어떤 것들 이제 잘 회복하시는 분들, 회복해 나가시는 분들이 하시는 저희 이제 법화팀을 이제 보면 네. 가족도 직장에 내가 너무 미안해서 이렇게 문자를 보냈는데 이제 불특정 다수한테 다 보내셨겠죠? 네. 따뜻한 답장들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. 아무 걱정하지 말고 잘 치료하고 우리 다 괜찮다, 지지. 기다리고 네. 있다. 지지하는. 이런 지지. 뭐 이제 뭐 격리 아직도 이제 하고 계시는데 이웃에서 뭐 감기약도 걸어주고 가고 뭐 먹으라고 뭐 반찬도 걸어주고 가고 이런 경험들. 사실은 이거를
행하시는 분들 입장에 봐서는 음. 크지 않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 거죠. 아주 음. 작은 거지만 그분들한테 그게 되게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어떤 사다리가 되는 거거든요. 아.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우리가 큰 사회적인 노력이나 뭐 대단한 게 필요한 게 아닐 수도 있겠다. 저분들은 그런 걸 가지고 일어나시는 거고 또 굉장히 실질적인 뭐 도움들 이를테면 뭐 아이들을 봐준다든지 또 내가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뭔가 모금을 해서 직장에도 전달해 준다든지 그게 충분한 액수가 아닐 수도 있어요. 네. 근데 충분한 액수가 꼭 아니더라도 내가 그렇게 배려받고 있는 누군가 나를 도와주려고 한다는 사실 상담가의 역할도 그건 것 같습니다. 상담가가 내 말을 되게 주의 깊게 들어주고 나를 정말 진심으로 걱정하고 위로하고 싶어하고 그런 마음이 전달될 때 이분들이 되게 그런 힘을 얻으시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이 고리 굉장히 좀 견고해 보이는 고리지만 의외로 작은 것으로 뺄 수 있다.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하여튼 이제 그 충격. 저도 사실은 이제 한번 그런 적이 있는데 그때 되게 초기예요. 열이 확 나는데 그 다음날 새벽부터 일정이 쫘라락 있는데 오만 가지 생각이 그렇죠. 오만 가지 생각 들고 일단 검사는 했고 또 새벽에 그때 방송이 생방송이었는데 네. 이게 음성 판정이 나와야만 갈 수 있고 양성 판정이 빨리 갈 수 없다라고 말해야 되는데 어떻게 방송에서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는 거예요. 네, 네. 그리고 이제 사실 이제 병원 내부에 있으니까 어떻게든 조금 더 빨리 알게 됐어요. 다행히 다행이네요. 음성인지. 근데 그때 이제 양성이 나오면 어떡하나부터 이제 그때 맞아요, 온갖 맞아요. 업무, 가족 막 돌아가는데 만약에 그때 양성이 나왔다고 하면 말씀하신 대로 일단 모든 일정 중지, 피해,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어쨌든 양성 판정자가 감염자가 됐다는 것부터 어떻게 움직여야지 하면서 막 여러 생각이 스쳐 지나가는 그 충격. 네. 그 충격이 일단 굉장히 당혹스럽고 힘들 것 같고 네. 그러면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이제 보이지 않는 두려움, 일단은 또 제약, 이 제약, 내가 내 마음대로 지금 움직이면 안 된다. 어떤 국가나 행정기관의 명령에 따라야 되고 커피 사러 가면 안 된다. 이런 제약을 받는다는 것이 어떤 자기 정체성을 변화시킬 것 같아요.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에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사람으로. 그래서 제가 통제의 대상이 되었다라는 그 느낌을 갖고 이제 버텨야 되는데 이럴 때 저는 한 통화도 안 온다. 감염 소식이 퍼지자 이러면 이제 굉장히 힘들어지는 건데 말씀하신 대로 연락 오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고 응원하고 그다음에 진짜 뭐 문 앞에 또는 방 앞에 뭐 주고 가고 하면서 내가 우리 사회의 일원이었구나 이런 느낌으로부터 사실 이제 회복될 수 있다 그런 얘기 선생님 얘기해 주시니까 그냥 어떤 확진자들의 심리적 경로가 이렇게 더 잘 보이는 것 같아서 저는 도움을 많이 받았고요. 네. 가족들도 사실 되게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. 누가 확진자 됐다 그러면 저도 사실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어쨌든 내가 나가냐 걔를 어디다 맞아요. 뭐 이러면서 그런 막 얘기들 하십니다. 그런데 어쨌든 가족들은 어떻게 해주는 게 좋았다. 가족들과의 관계에서 혹시 뭐 들으신 얘기나 또는 권장할 사항이 있으시면 또 해주시면 좋겠습니다. 네. 이제 가족분들도 본인들이 이제 격리가 되시는 경우도 많고 또 이게 평상시에 사이가 좋았던 분들도 같은 병실에 계속 같이 있어야 된다든지 뭐 생활치료센터에 같은 방을 뭐 배려해 줬겠죠. 근데 그걸 되게 괴로워하시는 분들 저희 많이 좀 있었어요. 내가 이제 뭐 남편 수발을 들어야 되고 우리 엄마 수발을 계속 들어야 되고 막 다 같이 힘든데 뭐 그런 말도 못 하고 근데 서로 환자인데 네 그런 거죠. 근데 참 가장 가깝기 때문에 아까 제가 왜 그 어떤 실타래를 풀 수 있는 사다리가 되기도 하지만 또 나를 힘들게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. 너무 가깝기 때문에. 근데 이제 글쎄요. 저는 뭐 확진자분이나 특히 뭐 가족분들이나 이럴 경우에는 가장 이기적인 게 가장 이타적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 내가 잘 회복해야 그리고 내가 마음의 여유가 생겨야 또 돌볼 수 있는 거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책임지거나 지금 사실은
내가 확진이나 격리가 된 입장에서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. 네. 그럴 여력이 평상시보다 이를테면은 그런 내가 누굴 돌볼 수 있는 능력 자체가 떨어지게 되는 거죠. 나를 돌봐야 되는 거예요. 나를 돌보고 내가 빨리 회복돼야 또 누군가를 돌볼 수가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마음을 좀 가져도 죄책감을 가지지 말자 이렇게 드리고 싶고, 만약에 정말 내가 그 제3의 어떤 가족의 입장에서 나는 뭐 격리도 안 됐고 나는 전혀 타격을 받지 않은 입장에서 확진이나 격리가 된 내 가족이 걱정이 된다라고 했을 때 네. 저희가 항상 상담할 때 공감을 강조하지 않습니까? 네네. 근데 공감이라는 거는 그런 것 같아요. 내 마음을 진솔하게 잘 표현해서 저 사람한테 전달되도록 하고 또 저 사람의 말을 내가 또 선입관이나 편견 없이 듣는 것.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근데 우리나라 분도 글쎄요, 다른 나라 뭐 분들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마음을 표현하는 걸 굉장히 서툰 것 같아요. 그래서 사실은 걱정하는데 막 말을 너무 이렇게 툭툭 하는 거죠. 아유 별거 아니야. 내지는 뭐 그런 거 가지고 진심은 그렇지 않은데. 오히려 막 더 화를 내기도 하고 뭐 일하러 갔다가 감염이 되고 뭐 그래 뭐 이렇게 화를 내기도 하고, 그러니까 되게 속마음은 아닌데. 네, 되게 속상해하시고 서러워하시고 이제 그러기도 하는데 그런 본인의 걱정스러운 마음을 그냥 있는 그대로 따뜻하게 좀 따뜻한 방식으로 표현해 주시고, 그리고 이제 똑같이 어떤 감염이라는 경험을 하셨어도 확진자분들이 겪는 이거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도 다 다른 것 같아요. 그리고 내가 이제 그 걱정스러워하는 그런 부분도 다 다른 것 같아요. 그렇기 때문에 어떤 내가 짐작하지 말고 진짜 저 사람이 뭘 걱정하고 있는지, 뭐가 뭘 도움을 필요로 하는지를 좀 듣자, 듣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근데 참 재밌는 거는 네. 오히려 굉장히 갈등이 심했었던 가족분들이 이참에 우리가 되게 사이가 좋아졌다 하시는 분들도 꽤 계세요.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아주 그런 위기 상황에서 이제 어떤 방어가 풀어지는 거죠. 그리고 이제 본인의 뭐 숨겨왔던 그런 속내에도 좀 내가 허심탄회하게 또 털어놓을 수 있는, 네. 그래서 동병상련. 그런 것도 되면서. 있죠. 네. 내가 사실은 당신을 정말 걱정했다. 그리고 또 걱정하는 어떤 배우자를 보면서 마음이 또 되게 풀리기도 하고. 그러니까 사실은 가족이라는 또 어떤 그런 관계라는 것이 어떤 작은 또 뭔가 네. 이유로 네. 그렇잖아요. 엉겅퀴었던 실타리가 또 풀리기도 하는데 이 코로나가 의외로 또 그런 아주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저희가 경우도 봤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염되고 안 되고는 우리가 선택할 수 없지만 이후로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 나갈 것인가는 네. 선택할 수 참 있다. 선택할 수 있는 요소들이 많다라는 네. 생각을 합니다.